판단력이 없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한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 후 재혼을 고민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재혼 부부 대다수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재혼 전 뜨겁게 사랑해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둘이서 괴로운 것보다 혼자서 외로운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사람이란 막상 혼자가 되면 외로워지고 사람과 사랑이 그리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면 다시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죠. 그러나 초혼의 이혼율보다 재혼의 이혼율이 더 높은 만큼 재혼할 상대에 대해 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재혼 후 이혼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꼭 피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전처와 관계 정리를 안 한 사람. 재혼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겠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 재혼 부부의 사연인데요. 재혼하기 전에는 아이는 유학을 보내서 거의 볼 일이 없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청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당연히 믿고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재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상대가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져서 추궁했더니 사실은 전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양육 문제로 전처와 연락도 하며 지내고 가끔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재혼을 생각 중이시라면 초혼 상대와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혼 이혼 후에 연애를 하고 재혼을 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상대가 매일같이 나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아까운 사람이니까 재혼하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인 것도 같고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해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혼인 신고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사다 줬었는데 외식은커녕 집에서 밥이나 하라고 하고 술 마실 테니 고기나 굽고 술이나 따르라고 하며 가사 도우미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내가 전에 받았던 상처 모두 다 감싸주고 치유해줄 것만 같아서 재혼을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초혼 이혼보다 더 슬프고 후회되는 일이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바람도 피고 새벽에 취해서 술값 내러오라 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하니 연애 때 너무 뜨겁게 사랑해주고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하는 것만으로 결혼을 결심하지 마세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사랑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재혼은 현실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바에야 차라리 서로 자유롭게 연애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재혼 상대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으로 외모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을 본다고 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년 이후에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가능한가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재혼하지 않는 것이 나와 상대에게 윈윈입니다. 돈만 보고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력도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릴 때처럼 돈만 보고 결혼했냐며 순수함을 강요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혼이나 재혼이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혼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경험을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즐거운 인생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자녀만 챙기는 사람. 재혼하면 안 되는 상대 네 번째는 자신의 자녀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재혼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으로 자녀에게 갈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자녀에게만 용돈을 준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부터 정말 어색한 사이일 경우 여기요, 저기요라고 부르는 가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제, 자매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자녀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재혼을 결정하세요. 재혼은 가정과 가정이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재혼 부부가 각자의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재혼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재혼보다 혼자 살면서 편하게 하는 연애가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외로움은 혼자라고 느끼는 고독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나를 똑바로 마주할 시간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으로 향한 관심을 거두는 일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잠깐일 뿐, 만남 후에는 더 큰 공허함과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이혼 후 혼자 있을 때는 힘들어하지 말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현재의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미래에 대해 깊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독이나 외톨이 같은 말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고독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요즘에서야 혼밥 문화도 생기고 혼자 사는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도 많이 생겨났지만 예전에만 해도 점심시간에 혼자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친구도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은 혼자인 게 편한 사람도 이런 시선이 싫어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나 그룹에 억지로 어울리려고 행동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변에 맞추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혼자서도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세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있나요? 혼자서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알게 될수록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내 모습을 찾고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자신감도 점점 생겨나게 되고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답게 살자. 세상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고독이란 감정을 공포로 느낍니다. 그 결과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억누르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잊게 되는 것이죠. 나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체성과 개성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고통스러웠다면 앞으로는 나답게 살아보세요. 나의 개성을 알아주고 나의 매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까지 나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긍정하고 표현하게 되면 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습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도 길답니다.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이혼도 재혼도 결국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보고 싶을 때 만나서 데이트도 하며 편하고 자유롭게 연애해보세요. 이미 이혼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고 나서 더 행복해졌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이혼 직후 힘든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감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라보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홧김에 폭식을 하거나 별 감정이 없는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상처는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행동을 통해 나오게 되며 그것이 여러분의 매력이 될 것입니다. 굳이 불행을 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이란 제일 차가운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반평생을 가족들과 울고 웃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